이번 태풍은 여러 가지로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기상청이 브리핑까지 열면서 설명을 했는데 당장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우리나라의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이죠. 한반도에 강한 중형 태풍이 직접 상륙할 것이란 사실, 이것은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사회부 윤영탁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오후에 발표한 예상 경로를 보면 경로가 계속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발생한 이후에 기상청이 내놓은 예상 경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당초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걸로 전망됐는데 어제 오전에는 여수 쪽으로, 또 오늘은 제주를 관통해 목포에 상륙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예. 이대로라면 서해상으로 올라와서 수도권으로 상륙하는 걸로 경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8월 20일로 되어 있는 것이 맨 왼쪽 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포를 통해서 충청도를 거쳐서 강원도 쪽으로, 속초 쪽으로 나가는 그 경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더 서해안 쪽으로 더 틀어져서 수도권으로 바로 직격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더 확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하면 할수록 조금씩 서쪽으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른과 아이가 부딪혔을 때 몸무게가 더 덜 나가는 아이가 더 많이 튕겨져 나가죠. 고기압과 태풍도 이런 관계로 비유하곤 합니다. 고기압이 어른입니까, 여기서? 네,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어른을 고기압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부터 다시 기온이 오른 것도, 또 태풍 경로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데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미국하고 일본의 전망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 경로만 놓고 보면 한미일 모두 비슷한데 이번에는 속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목포 상륙 시점이 미국은 22일 오후, 내일 우리나라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23일 새벽으로 우리나라가 10시간가량 느립니다. 일본은 또 태풍의 중심이 한반도를 지나지 않고 서해안으로 이동해서 수도권으로 바로 상륙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그건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더 발달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이번 태풍이 강도가 굉장히 센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화면에 나올 텐데요. 오늘 천리안 유성이 촬영한 태풍의 영상입니다. 구름 모양이 이렇게 잡혀 있고 가운데 보시면 태풍의 눈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올여름 우리나라에 접근한 태풍들에게선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이 사진만 봐도 위력을 알 수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더 강해져서 중심부엔 초속 43m의 바람이 불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비로 바로 맞으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호흡이 힘들어서 보행 자체가 어렵고 가로수가 부러지는가 하면 자동차 와이퍼 작동도 안 되는 정도의 색입니다. 예. 2012년 볼라벤 같은 대형 태풍이 초속 50m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초속 20에서 30m대로 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전까지는 초속 40m 정도까지 예측되지만 올라서면 조금 바람은 약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주 해안에 직접 때릴 때는 40m 정도로 세력을 유지할 걸로 전망됩니다. 예. 통상 이제 한반도 근처로 오면 세력이 약해지는데 쏠릭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풍은 북상하면서 바닷물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따라서 수온이 높으면 더 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중위도로 넘어오면 수온이 낮아지거나 육지에 상륙하면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됩니다. 그런데 쏠릭은 일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예. 한반도 주변 바닷물 온도도 30도 안팎으로 높고 또 태풍의 발달을 가로막는 상층부의 고기압도 없는 상태라서 강한 세력을 유지할 걸로 전망됩니다. 예. 걱정이군요. 근데 이 쏠릭 말고 또 다른 태풍이 하루 상관으로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호 태풍 시마론이 지금 일본 오사카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쏠릭이 지난 16일, 시마론은 이틀 뒤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시마론의 속도가 훨씬 빨라서 쏠릭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두 태풍의 거리가 대략 1000에서 1200km 정도로 가까워지면 서로 간섭 혈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일본학자 이름을 따서 후지와라 효과라고 부릅니다. 예. 지금 저 거리가 같은 날짜의 태풍의 위치상의 거리를 얘기합니까? 830km라는 네, 것이? 맞습니다. 지금 예측대로라면 오는 23일 직선거리로 1000km 안, 그러니까 약 830km 정도 재보니까 나왔는데요. 예. 두 태풍이 유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태풍이 정말 예측 불허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데요. 예. 비슷한 사례가 2012년 발생했습니다. 태풍 덴빈이 하루 먼저 발생해서 북상을 하다가 세력이 강한 볼라벤과 가까워지면서 경로가 이처럼 흐트러졌습니다. 예. 이래서 결국 볼라벤이 한반도에 더 먼저 도착했습니다. 예. 한 태풍이 다른 걸 흡수하면서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솔릭이 한반도를 빠져나간 뒤에도 경계를 늦추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요거 전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뽑아 주세요. 두 태풍의 경로를 얘기했던 전 그림 있죠? 그걸 좀 아니 요 전에 이게 같은 날짜에 830km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저희가 23일 예상치를 예측해 두고 거리를 한번 재본 겁니다. 그러면 이 태풍이 지금 시마론에 여기에 왔을 때 네, 우리나라에 왔던 솔릭은 요 정도 나가게 됩니까? 뭐 예상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예상대로라면.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로에 이변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 그러니까 1000km 정도 안에 들어왔을 때 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학계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도 발생할 수 있고 물론 거리가 가깝다고 무조건 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성이 좀 높아져서 태풍의 경로가 정말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예측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 이제 가장 나쁜 상황은 저렇게 해서 두 태풍이 가까워져서 경로에 이변 현상이 생겨나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간 다음에도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윤영탁 기자였습니다.